가장 간단하면서도 높은 효과를 만드는 시술, 바로 보톡스입니다. 그런데 보톡스 어디 받아야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같은 보톡스인데 누구는 와 대박 하고 누구는 이거 맞은 거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 미용 의사인 저는 특히 4군데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위들은 저도 그리고 동료 의사들도 꾸준히 받는 부위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톡스 진짜 똑똑하게 잘 맞는 법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연세의원 대표연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잘 맞는 법, 그리고 효과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사실 피부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받아본 시술입니다. 근육층에 주사를 해서 주름을 줄이거나 얼굴 라인을 갸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습관성 표정주름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죠.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라 가성비 시술하면 늘 1, 2등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가성비가 좋다는 것과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톡스는 부위, 시술자의 테크닉, 약물의 종류, 주기, 사후관리 이 5가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맞느냐인데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시술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위만 정확히 시술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이마, 미간, 사각턱, 그리고 피부, 스킨 보톡스입니다. 먼저 이마와 미간입니다. 이 부위들은 표정주름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효과가 꽤 괜찮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걸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볼 때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습관이 반복되면 미간에는 11자 주름, 이마에는 긴 가로주름이 자리 잡는데요. 이마와 미간 보톡스는 이런 습관성 주름을 미리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미리 관리 안 하고 방치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인상을 안 써도 주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위에는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각턱입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죠. 턱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어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합니다. 또 L자형 각진턱을 완화할 수 있고 이갈이 방지 목적에도 사용합니다. 다만 사각턱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턱 근육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용량이 애매하면 효과를 거의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 턱 근육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충분한 양을 넣어야 턱 보톡스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넣을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근육량 때문입니다. 사각턱 보톡스의 주의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볼페임이 있는 분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보톡스가 지방을 직접 줄이는 건 절대로 아닌데요. 다만 톡신이 근육을 수축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근육 볼륨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페임 부위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해골형 얼굴처럼 보일 수 있다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래 볼이 많이 꺼진 분들은 무조건 사각턱 보톡스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스킨 보톡스입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피부 관리 비결을 물으면 스킨 보톡스는 꼭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킨 보톡스는 근육이 아니라 진피층에 얕게 주입하는 보톡스입니다. 특징으로 잔주름을 완화하고 모공을 아주 꽉 조여주는데요. 만약 여기에 히알루론산 등을 함께 주입하면 물광 느낌의 윤기 있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킨 보톡스 계속 맞으면 땅콩형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영상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각턱 보톡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진 않고요. 이미 관자나 광대, 볼 등이 꺼져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너무 신경 쓰이신다면 볼륨 시술을 병행하거나 스킨 부스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하지 않는 부위도 있을까요? 바로 눈밑인데요. 눈밑은 신중하게 시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 근처에 알륜근이 있는데요. 그래서 잘못 주입하면 눈 뜨는 힘이 달라지거나 눈떨림, 안검 하수 위험도 있습니다. 눈밑은 보톡스 대신 스킨 부스터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약간 더 들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톡스 부위만 잘 고르면 끝인가요? 보톡스 효과를 높이려면 주기, 약물 선택, 사후 관리까지 관리해야 하는데요. 먼저 주기입니다. 보톡스 내성 들어보셨죠? 톡신과 함께 포함된 단백질의 항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최소 3, 4개월 간격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약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크게 국산과 제오민이라는 독일산 제품이 있습니다. 만약 스킨보톡스를 자주 맞는 분이라면 내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오민 선택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거듭 가장 강조하는 시술후 관리입니다. 보톡스 시술은 주사나 에어샤인을 이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미세한 피부 손상을 만듭니다. 이때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보습을 엄청 해주시면 피부 회복에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보톡스의 톡신은 단백질 기반 약물입니다. 열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달걀이 익으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열은 톡신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 사우나, 찜질, 뜨거운 세안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일엔 미온수 세안이 기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유지기간과 체감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보톡스 어디 맞아야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효과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톡스는 단순히 싼 가성비 시술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웬만한 시술들보다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술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16년차 연세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